안녕하십니까. 김재현입니다. 그간 잘 지내셨습니까? 하이데거 존재와 시간 강의가 벌써 16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 강의를 하고 다음 강의까지 하게 되면 존재와 시간 전체를 한번 큰 틀에서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역사성, 게슈이틀리히카이트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이데거 존재와 시간의 뒷부분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하는 내용이 존재와 시간에 어디에 있는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이야기 드림으로써 이야기를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존재와 시간은 전체 14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 중에 이제 서론이 2장입니다. 서론이 2장이고 제1부, 제1편, 제1부, 제1편이 6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1부, 제2편, 이 내용 역시 6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되는 역사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제1부, 제2편 5장입니다. 5장. 네, 제1부, 제1편의 5장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5장의 제목은 시간성과 역사성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두 단어를 이야기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특별히 시간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4장에 많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역사성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6개의 절이 있습니다. 72절부터 77절까지 있는데요. 72절은 또 역시 5장의 서론에 해당이 되는 거죠. 서론으로서 역사 문제의 실존론적 존재론적 개진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 문제를 실존론적이고 존재론적인 차원에서 접근해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어떻게 하는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 이야기해주는 절이 72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73절은 역사의 통속적 이해와 현존제의 생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에 대한 사유, 역사에 대한 고찰의 출발점을 통속적인 역사 이해에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제 이런 역사가 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하이데거 자신의 어떤 이제 역사 사유의 출발점인 현존제의 생기, 뒤에도 설명드리겠지만 이것을 게슈엔이라고 합니다. 생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발생 이런 거죠. 일어남 발생. 하이데거의 역사 이해는 어떻게 보면 역사라고 하는 말 자체가 게슈히테라고 하는 독일어가 있죠. 그리고 역사학은 히스토리란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역사학이라고 하는 히스토리보다는 게슈히테가 좀 더 이렇게 이제 근원적인 말이죠. 이제 게슈히테에서 히스토리가 유래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게슈히테라는 말은 게슈엔이란 말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히스토리, 역사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이해하기 이전에 먼저 게슈히테, 또 게슈히테보다 더 어떻게 보면 게슈히테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게슈엔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생기, 게슈엔에서부터 이야기를 좀 풀어가겠다라고 하는 거죠. 게슈엔에서 게슈히테로, 그래서 이제 게슈히테를 논하면서 역사성이라고 하는 것을 논하고 또 역사학이라고 논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이 5장의 이야기를 우리가 큰 틀에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74절이 또 매우 중요한 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역사성이라고 하는 역사성이죠. 이것이 역사성의 근본 구성틀이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핵심적인 이야기를 다루고요. 그리고 제 75절에는 현존제의 역사성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 벨트 게시테라고 하는 세계 역사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세계 내 존재로서 세계라고 하는 것과 긴밀하게 연관된 존재가 우리 인간 현존제인데요. 세계 자체도 역사를 가지고 있고 또 세계의 내부적인 존재자들도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 있는 이제 역사성의 근본 구성들이 현존제의 역사성 이런 것을 이야기한다고 보면 75절에 있는 이야기는 세계의 역사성 그리고 세계 내부 존재자 의 역사성 이런 것들을 살펴본다는 거죠. 그리고 제 76절에는 현존제의 역사성에서 유래하는 역사학의 실존론적 근원이라고 해서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히스토리라고 하는 역사학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제 77절에는 이상의 역사성의 문제의 제시와 딜타이의 탐구 및 요르크 백작의 인연과의 연관이라고 해서 77절에는 딜타이하고 요르크 백작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역사 철학, 역사학 이런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두 사람의 이런 이제 철학자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죠. 철학 중에서도 특히 이제 역사라고 하는 측면을 두고 매우 깊은 사유를 전개했던 딜타이와 요르크 백작의 이야기를 여기에서 논하면서 역사성의 문제를 마무리하고 사실 하이데거가 이분들에게 많이 빚을 진 거죠. 그래서 이제 딜타이하고 요르크 백작의 그런 이제 사유를 많이 본인이 흡수해가지고 본인은 이제 실존론적 존재론적 차원에서 이런 딜타이나 요르크 백작의 논의를 넘어선 거죠. 넘어서서 더 심층적인 차원으로 들어가서 이제 넘어선 상태에서 이 딜타이하고 요르크 백작의 어떤 이제 사유와 논의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논평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제 5장의 이야기가 마무리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 섹션 한 섹션 또 자세하게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 72절은 일종의 5장의 서론에 해당되는 거죠. 제 1부, 제 2편의 5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 1부, 제 2편의 5장의 서론으로서 역사 문제의 실존론적, 존재론적 개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하면 떠올리게 되는 게 몇 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고 이런 것들을 떠올릴 수도 있고요. 조금 더 이렇게 한 단계 더 나가게 되면 사관이라든지 역사와 연관된 여러 가지 해석에 있어서의 충돌 지점 같은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죠. 어떻게 보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과거에 대한 입장도 달라지게 되고 역사 문제는 이런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교적 최근에 여러 가지 그런 이제 그 사건들 한 4, 50년 전의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많은 역사적인 논쟁과 논란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아주 멀리는 고대사 문제를 놓고 또 각국에서 서로 논의를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역사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이런 이제 역사 문제를 좀 더 한 걸음 또 더 깊게 들어가서 철학적인 차원으로 들어가게 되면 역사 철학이 나오는 거죠. 역사학이 있고 역사 철학이 있는 것이죠. 역사 철학의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책은 E.H. 카의 역사란 무엇인가. 그래서 과거와 현재가 대화를 나누고
이런 식의 이제 사유들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의 연구들이 가능하고, 근데 하이데거는 이러한 논의들에 있어서 이 역사 문제를 실존론적이고 존재론적 차원으로 논의를 하겠다는 거죠. 역사를 실존론적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고, 역사와 연관해서 존재론적인 그러한 이제 논의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이데거의 이제 역사 사유에 있어서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서론적인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선 앞에까지 뭘 했느냐 이야기하면서 이제 역사 문제로 넘어오게 됩니다. 앞에서 하이데거 한 게 뭐죠? 시간성을 염려의 근원적인 가능 조건으로 밝혀내면서 현존재의 근원적인 해석이 달성됐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그래, 하이데거가 이룩한 어떻게 보면 존재할 시간의 아주 근본적인 성취가 뭐냐? 이것은 이제 현 존재가 있죠. 현 존재의 존재가 뭐였습니까? 바로 이제 조르게 염려했죠. 하지만 염려의 의미, 염려를 발생시킨 것은 뭐냐? 바로 그 시간성이었죠. 시간성이었습니다. 이 시간성의 발견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도래와 기재와 현재라는 이 시간성의 발견, 도출, 이를 통해서 현존재를 근원적으로 해석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인간은 염려고 염려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매우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를 했다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이데거가 지난 4장에서 이게 뭐 3장에서 달성됐다면요. 2편 3장에서 달성됐다면 2편 4장에서는 뭘 했느냐? 이제 염려의 시간적 해석, 그리고 이제 베리안의 세계 내존재의 시간성까지 증명을 했죠. 그래서 우리 4장에 뭐 했습니까? 일상성이라고 하는, 시간성과 일상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해의 시간성, 처해 있음의 시간성, 빠져 있음의 시간성, 말의 시간성, 이를 통해서 시간화를 규명하고 시간적 해석을 한 거죠. 자, 이런 이제 실존론적인 차원에 대해서, 이러한 실존론적인 차원에 대해서 시간이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었습니다. 이 이제 그 4장 우리 강의 영상에 나와 있죠. 뿐만 아니라 하이데거는 배려의 시간성과 이런 이제 세계 내 존재의 시간성 전체를 다 이렇게 증명을 했었습니다. 이게 4장까지 한 일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도 사실은 엄청난 어떤 이제 사유를 전개해 온 거죠. 그래서 또 스스로 하이데거가 자신의 작업에 대해서 반문해 본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현존재 전체가 그의 본래적인 전체 존재와 관련하여 앞서가짐으로 데려왔는가? 그의 본래적인 전체 존재. 어떻게 보면 1편 끝나고 2편 시작하면서 하이데거가 이런 비슷한 질문을 던졌었죠. 그런데 이제 여기 72절에 하이데거가 또 한 번 유사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때는 이제 뭘 고려 안 했다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1편 끝나고 2편 시작하면서는 종말에 대해서 내가 정말 고려를 했을까? 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고민을 토로했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 72절에서는 또 뭘 이야기하냐면, 한쪽 끝인 종말에 대해서는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다른 끝인 태어남에 대해서 내가 또 이야기를 했는가. 그래서 이제,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하고 연관된 거죠. 죽음과 관련해서 내가, 사유를 펼쳐서, 결국에는, 시간성이라고 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었다. 자, 그러면 이제 내가 다른 쪽 끝인 태어남에 대해서 또 역시 이제 충분하게 사유를 했는가 라고 이렇게 이제 그 자기 반성을 한 거죠, 일종의. 지금까지 이야기에서 또
다루어지지 않은 것. 자, 그래서 이제 종말을 향한 존재, 끝을 향한 존재, 자인춤 토대, 자인춤 엔데 뭐 이런 이야기는 했지만 이제 시작을 향한 존재가 주목되지 않았다. 탄생이 주목되지 않았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탄생과 죽음 사이에 뻗쳐져 있음이 주목되지 않았다. 현 존재라고 하는 것이 뭐죠? 시작이라 하면 탄생이죠. 그리고 이제 종말이 있는데 죽음이죠. 여기에 이제 뻗쳐져 있음. 이 부분이 또 논의가 되지 않았구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탄생과 죽음 사이에 이런 뻗쳐져 있음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또 한번 사유를 해보고자 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유가 결국에는 이제 역사 사유하고 연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탄생과 죽음 사이의 연관을 한번 생각해 본다는 것입니다. 탄생을 시작이라고 하고요. 시작이죠. 그리고 이제 죽음을 종말이라고 할 때 이 사이에는 뭐가 있느냐? 이 사이에는 시간 속에서의 체험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70세면 70세, 90세면 90세. 이때 이제 체험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체험들이 순간순간 체험을 하면서 뭐 순간이란 말보다는 지금 체험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지금의 연속을 체험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때마다 지금에 있어서 눈앞에 있는 것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체험을 하면서 우리가 탄생에서 죽음 사이에 시간을 다 보낸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이래 생각을 하게 되면 지금은 현실적이에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동영상을 듣고 계신 지금은 현실적인 것이 될 텐데 문제는 우리의 상식적인 어떤 탄생과 죽음 사이에 우리의 삶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지나가 버렸거나 오게 될 체험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1시간 전 이건 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기억 속에나 있는 것이고 또 1시간 뒤도 현실적이지 않죠. 그래서 이제 10년 뒤 내가 살았을지 사실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도 10년 뒤에 제가 살았을지 죽을지 모르는데 10년 뒤라고 하는 시간을 현실적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한편으로 과거는 있기는 있었는데 지금은 사라져버린 것처럼 보이고 통속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미래는 있을지 없을지 확실하지도 않고 이런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 존재가 매우 지금이라고 하는 것을 찰나적으로 보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걸 하이데거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지금을 그때마다의 지금을 깡충깡충 뛰어다니는 것 같다. 지금 이렇게 이제 건너뛰어오면서 이제 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이 많은 사람이 사실은 이렇게 지금의 연속을 살고 있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러한 체험이 바뀌고 있지만 그래도 자기 동일성을 유지하고는 있죠. 내가 지금을 이렇게 이제 경험했고 여러 지금들이 있지만 이것을 이제 묶어가지고 이제 내가 경험한 지금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경험했던 수많은 지금들이 합쳐져 가지고 종합되고 총합돼서 그렇게 이제 있는 것인가? 나의 여기 의문을 제기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지금의 합으로, 지금의 총합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이데거가 보기에는 우리들은 이렇게 찰나적인 지금이 계속 연속되어서 이것을 합친 것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또 있느냐면 이런 통속적인 사고방식을 생각하게 되면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제 지나가 버린 것이 되고 죽음은 아직 오지 않은 것이 되어서 이 테두리 있죠. 이 테두리, 탄생과 죽음이나 테두리가 현실성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단 양쪽 끝이 현실성이 상실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그 탄생과 죽음 사이의 삶에 대한 이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이렇게 이제 뭐라고 할까 통속적이고 상식적이고 또 한편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하이데거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하이데거는 애초부터 현 존재가 탄생과 죽음 사이를 뻗어나감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 이것은 이제 그 통속적인 것이고요. 지금의 연속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그래서 이제 그 탄생과 죽음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현 존재가 뻗어나감으로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 탄생과 죽음 사이를 이렇게 뻗어가며 있는 그런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하이데거가 게슈엔 생기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생기. 이 게슈엔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게슈히테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 게슈히테에서 게슈히틀리카이트 역사성이 나오게 되는 거죠. 역사. 그러니까 생기에서 역사가 나오고 역사에서 역사성이 논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역사 문제를 풀어갈 때 어떻게 풀어가는 거죠? 탄생과 죽음 사이에 뻗어 있음을 생기라고 하고 이 생기에서 역사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제 생기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지속성과 연관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자기 지속성과 자립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시간하에 근거하는 거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자기라고 하는 자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자기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시간하로부터 유래한다는 것입니다. 시간하로부터. 그래서 이제 지금의 연속에서도 이제 자기가 있긴 있죠. 지금의 연속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그 탄생에서 죽음까지의 삶을 이해하는 방식에도 자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매우 비본래적인 자기고요. 어떻게 보면 그들 자기인 거죠. 하지만 이제 그 본래적인 또 자기가 있는 것이죠. 본래성에 의해서 등장하게 되는 자기, 자립적 자기, 이런 이제 자기 지속성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시간화에 근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역사성에 대한 물음을 역사학, 이것은 히스토리라고 하죠. 여기에서 찾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사학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성에 의해서 파생된 거예요. 그럼 역사성이라고 하는 것을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결국에는 시간성에서, 더더욱이나마 본래적인 시간성에서 역사성을 찾아야 된다라고 이제 하이데거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역사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역사하고 연관이 있는 것이고, 역사는 생기하고 연관이 있는 것이고, 생기는 결국에는 이제 시간과 연관이 있다는 거죠. 특히 이제 시간성, 본래적인 시간성, 근본적인 시간성과 본래적인 시간성에서 역사라고 하는 것을 알아봐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이데거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면
본래적인 시간성과 비본래적인 시간성이 있는 거죠. 그럼 당연하게 본래적으로 역사적인 것과 비본래적으로 역사적인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의 사람들은 대체로 역사성의 문제에 있어서 비본래적인 역사성으로서 존재한다고 하이데거는 진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하이데거의 관점에 따르면 결국에는 현존재가 존재의 근거에 있어서 이미 시간적이기에 역사적으로 실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입장이 개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시간성의 근거에서 이제 역사성이 나오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이데거는 5장의 논의를 어떻게 평가하냐면 내가 지금 이 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역사 철학을 본격적으로 펼치는 것은 아니다. 그랬다면 또 한 권의 책을 써야겠죠. 뭐 존재와 역사라든지 실존과 역사라든지 이런 식의 이제 논의가 나와야 되겠지만 역사 철학을 본격적으로 펼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지금 이 5장에서 하는 이야기는 역사성의 문제의 존재론적 장소를 제시하는 것으로 만족한다라고 하는 거죠. 역사성에는 이러한 실존론적이고 존재론적인 그러한 이제 그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시하는 것으로 만족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이제 자기 사유의 어떤 연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딜타이의 탐구가 이제 하이데거에게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쳤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한 것은 딜타이의 사유를 내 걸로 이렇게 이제 전유하면서 하이데거라고 하는 분이 가지고 있는 실존론적이고 존재론적인 존재사유적인 관심을 고려할 때 역사성의 문제가 이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연구하신 분이 딜타이였는데 그 딜타이를 내가 이렇게 이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72절에 서론적인 논의가 끝났기 때문에 73절부터는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72절에 큰 틀에서 설명했던 내용들을 이제는 하나하나 자세하게 풀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 73절은 역사의 통속적인 이해와 현존재의 생기. 그래서 우선은 출발점은 역사에 대한 통속적인 이해부터 출발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하이데거 자신이 제시하는 출발점은 현존재의 생기, 게쉐엔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역사의 통속적인 이해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통속적으로 어떻게 이해되느냐? 대체로 지나가버린 과거의 것. 물론 이제 과거가 현재에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안 미칠 수도 있지만 일단은 대체로 역사 이렇게 하면 과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걸로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과거로부터 뭐가 유래됐는가. 그래서 이제 과거, 현재, 미래로 가로지르는 사건의 이런 연관과 영향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사건이 어떻게 현재에 영향을 미치고 또 미래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또 다른 이런 이제 역사에 대한 통속적인 이해는 시간 속에서 변한다라고 하는 것을 역사로 본다는 거죠. 변화를 이렇게 보고 특별히 인간이 이제 이런 그 역사적인 그런 측면을 가진다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과는 좀 다른 인간의 문화가 어떻게 변화됐는가. 대체로 시간에 따라서 변화되는 것을 역사라고 하는데 인간이 만들어낸 문화가 어떻게 변화됐는가를 이야기하면서 자연과는 좀 다른 그 다음에 이제 그 인간 역사 문화에 있어서의 이런 이제 변천을 역사로 보는 사람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전수된 것, 옛날부터 우리가 전수된 것을 역사로 보는 이제 그런 입장이 있다는 거예요. 역사가 이렇게 있는 그런 음식점이다 이렇게 하기도 하죠. 전수되었다는 것이죠. 자, 근데 하이데거가 이러한 통속적인 역사 이해의 바탕에서 사유를 전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이데거는 역사성의 실존론적 구성을 위한 출발점을 찾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속적인 현존자 해석에서의 역사학이라고 말하는 것에 출발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통속적인 역사나 역사학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 현실의 역사적 학문을 말하게 되는데요. 하이데거는 여기에서 출발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통속적인 역사 이해를 정리하자면 역사라고 하는 것은 시간 내에서 일어나는 현존자의 특수한 생기고 이 생기가 강조되는 의미에서 역사라는 의미로 통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통속적인 역사를 정리해 보니까 역사라고 하는 것은 시간 안에서 일어나는 현존자의 생기, 발생, 사건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런 이제 것들 일어남, 이런 것은 이제 보통 이제 역사라고 하고요. 이게 이제 역사로 통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 말씀드린 네 가지의 이제 역사 이해도 인간과 다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볼 것은 뭐냐면 역사에서는 과거가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또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데거는 박물관에 있는 고대 유물을 일단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박물관에 있는 예를 들어 오래된 상이라든지 그릇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자는 거죠. 도자기라든지 이것은 얼만큼 역사적인가.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역사학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역사적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럼 이 도구가 옛날 이제 그릇이 지금까지 이렇게 전해져서 박물관에 있는데 이 도구에서 뭐가 지나갔느냐? 하이데거의 보기에는 이제 세계가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세계와 지금의 세계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박물관에 있는 박물관의 유리 안에 전시된 이 그릇 같은 걸 보게 되면 이게 뭔가가 지금 우리가 쓰는 그릇하고 좀 다르다는 거죠. 그럼 뭐가 다르냐? 이 그릇의 세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세계는 어떻게 존재하는가? 세계는 현존자와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 고대 유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역사적 성격을 가지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역사적 성격은 그 유물이 속했던 현존자의 과거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과거. 근데 현존자의 과거라고 하는 것은 하이데거가 보기에는 지나가 버린 것이 아니라 거기 있었던 것이죠. 거기 있었던 것. 그래서 이제 이런 현존자와의 연관, 또 세계와의 연관, 이런 것들 때문에 고대 유물이 역사적 성격을 가지게 된다라고 이렇게 하이데거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있어 왔던 현존자가 1차적으로 역사적이라는 거예요. 거기 있어 왔다는 말은 뭐죠? 기재해온 이 현존자가 1차적으로 역사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존자가 기재를 하고 있는데 거기 있어 왔다는 의미에서 기재할 뿐만 아니라 시간성의 시간화 속에서 기재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현존자는 이렇게 기재한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역사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이제 두 가지 통속적인 역사에서도 인간이 중심적이고 그리고 과거가 중심이었던 것을 볼 수 있죠. 하이데거에게서도 역사 이야기를 할 때는 인간 현존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 현존자가 결국에는 이제 기재하는 존재인 거죠. 기재하는 존재, 게베제나이트. 그리고 이제 특별히 이제 이 기재라고 하는 것은 시간화, 짜이티붕이라고 하는 시간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현존자가 그렇다면 우리가 현존자 이외의 도구들 있죠. 도구들. 아까 제가 그릇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요. 그릇.
그릇은 어떻게 역사적인가? 그릇도 역사적이에요. 근데 그릇이 역사적인 것은 현 존재와 그릇을 어떻게 보면 둘러싸고 있다고 해야 될 세계가 또 역사적인 것입니다. 현 존재만 역사적인 것이 아니라 세계 또한 이제 역사적인 거예요. 현 존재 당연하게 역사적이고요. 세계도 역사적인 거죠. 그래서 세계가 역사적이니까 세계 내부적 존재자도 역사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가 역사적인 존재 형식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이제 세계 내부적인 것도 역사를 가지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1차적으로 역사적인 것은 현 존재다. 2차적으로 역사적인 것은 세계와 세계 내부 존재자. 이 도구를 뭐라고 부르냐면 세계 내부적 존재자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1차적으로 역사적인 것은 현 존재다. 2차적으로 역사적인 것은 도구뿐만 아니라 주위 세계 자연도 역사적이고요. 그리고 이제 세계 자체도 역사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제 세계 귀속성에 근거하는 현 존재적이지 않은 이런 것이 현 존재적이지 않은 이런 컵 같은 거 있죠. 이런 이제 존재자들은 세계 역사적인 벨트 게슈이테라고 하는 이러한 이제 그 세계 역사적인 어떤 이제 그런 존재자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73절에서는 이야기를 정리하자면 우리가 통속적인 역사성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통속적인 역사성을 살펴보니까 통속적인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인간과 과거가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하이데거에게는 현 존재가 중요한데 현 존재가 1차적으로 역사적이고 또 현 존재의 기재죠. 과거라기보다는 기재적인 차원을 가지고 있고 역사적이고 그리고 이제 세계도 역사적이고 그리고 이제 세계 내부적 존재자인 도구도 역사적이고 그리고 환경세계, 자연세계도 역사적이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지만 1차적으로 역사적인 것은 바로 다자인 현존재더라. 이런 이야기까지 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데거는 이제 제74절에서는 역사성의 근본 구성 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시간성의 범위에서 실존을 역사적으로 규정하는 생기를 찾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시간성과 생기를 연결시키게 되는 것이죠. 앞에서 우리가 시간성에 있어서 특히 이제 본래적인 시간성, 시간성은 도래와 기재와 현재죠. 그럼 본래적인 시간성은 뭐였죠? 본래적인 시간성은 이제 그 앞질러 달려가며 반복하는 순간이었죠. 앞질러 달려가며 반복하는 순간이 본래적인 시간성이었는데요. 특별히 이제 이 시간성이라고 하는 것이 도출되게 된 것이 앞질러 달려가 보는 결단성에서 이제 유래가 된 거죠. 자, 이것은 이제 본래적인 생기하고 또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단성이라고 할 때는 앞질러 달려가 보는 결단성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결단성이라고 할 때 하이데거가 조금 새롭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현 존재가 자기 자신을 기획투사하는 가능성을 어디에서부터 길러낼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물음을 여기서 이제 제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능성들이 사실은 내던져져 있음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현사실성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현사실성의 문제, 현사실성, 실존성 빠져 있음 이렇게 이야기할 때 내던져져 있음, 게모르페나이트라고 하죠. 내던져져 있음에서 우리가 이 가능성을 길어내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내던져져 있음으로 돌아온다는 것이 이게 반복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결단성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내가 그냥 시작한 것이 아니고 내가 내던져져 있었고 그래서 이제 내던져져 있음 안에서 가능성들이 있었던 것이고 이게 전수되어 왔는데 이것을 이제 내가 결단하는 순간에 전수받았구나라고 하는 다소간 새로운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성 이야기하면서는 뭐가 또 도입됐죠? 탄생이 도입됐던 것이고 그래서 이제 내던져져 있음 이야기가 또 되는 것이고 이 내던져져 있음 안에서 넘겨가는 가능성들을 나에게 전수한 것이 바로 결단성이구나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결단성에 있어서의 새로운 측면이 여기에서 부각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현존재가 본래적으로 결단할수록 자신이 전수받은 실존의 가능성들을 더욱더 비우발적으로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으로 앞질러 달려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죽음으로 앞질러 달려가게 되면 모든 우발적이고 잠정적인 가능성들이 다 나가게 되고 단순함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자유롭게 될 때 운명의 단순함으로 오게 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이제 하이데거 이야기하면 가지게 되는 입장이나 생각이 뭐죠? 죽음으로 앞질러 달려가 보는 결단성이죠. 하이데거 이거 말한 거 아닌가? 존재할 시간에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국면이죠. 앞질러 달려간다는 건 결국 죽음으로 앞질러 달려가는 거니까 앞질러 달려가 보는 이 결단성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사실은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전수된 가능성 하고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던져져 있음. 탄생하고 연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결단하게 되면 될수록 우발적인 가능성의 선택지들은 이렇게 이제 사라지게 되고 운명의 단순함을 알게 되어서 어떻게 보면 내 운명을 이렇게 이제 명확하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제 운명이라고 하는 측면이 여기 또 나오게 되는 거죠. 운명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래적으로 결단하게 될 때 현존재는 이제 이러한 이제 상태에 도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측면을 가지고 있는 것이 또 우리 현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현존재 운명의 타격을 받게 되죠. 그 이유는 이제 우리가 운명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단하지 않는 자는 운명도 가질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죽음으로 앞질러 달려가 보면서 결단하게 되면 우리가 내던져진 어떠한 이제 내던져짐, 우리의 운명, 그리고 이제 우리의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새롭게 뭔가를 이렇게 이제 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러한 이제 운명적인 현존재가 타인과 더불어 있음으로 그렇게 존재할 때 그의 이런 이제 생기라고 하는 것은 공동 생기고 이걸 게시크 여군이라고 한다는 거죠.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하죠. 여군 역사적 운명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동체와 민족의 어떤 생기를 지시할 때 존재할 시간에서는 여군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본래적인 시간성이 운명을 만든다라고 하는 비본래적인 시간성 아닙니다. 본래적인 시간성, 앞질러 달려가면서 반복하는 순간이 운명을 만들고 이 운명이 결국에는 본래적인 역사성을 가능하게 한다는 거죠. 이런 사람이 결국에는 과거에 있어서의
진정한 반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반복 개념이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 현대 철학에서 반복이 점점 더 주목받고 중요해지지 않습니까? 키르케고르의 반복이 있고요. 그리고 니체의 영혼의 기가 있고, 하이데거의 반복이 있고, 그리고 이제 들레즈의 차이와 반복, 이런 것들이 있죠. 어쨌든 이런 이제 반복에 대한 어떤 그 중요한 철학적 사유가 있는데, 하이데거도 굉장히 중요한 반복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죽음으로 앞질러 달려가 보면서 결단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전수된 가능성들을 반복하게 되면서 점점 다른 선택지들이 사라져요. 그래서 자신의 운명으로 이렇게 이제 점점 더 수렴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이 넘겨받은 실존 가능성들을 반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반복이야말로 명확한 전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재해온 실존 가능성, 존재해온이란 말은 이제 기재하는 거죠. 실존 가능성의 본래적인 반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현존재가 자기 자신의 영웅으로 자신을 선택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하이데거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측면이고요. 이게 이제 본래적인 역사성이라는 거죠. 역사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과 연관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고 연도를 알아야 되고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한 현존재가 죽음으로 앞서 달려가며 결단하고 또 심지어 이것이 이제 나만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온 민족이 공동체가 죽음으로 앞질러 달려가면서 결단하게 되면서 민족의 운명을 알게 되는 이러한 이제 것이 바로 역사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본래적인 역사성이고요. 비본래적인 역사성도 있습니다. 비본래적인 형태의 역사성은 이제 또 따로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현존재의 비본래적인 역사성도 고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74절에서는 본래적인 역사성을 이야기했다면 75절부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비본래적인 역사성 이야기도 하고요. 그리고 세계 역사 이야기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이데거가 보기에는 우선되게 우리 일상성을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언어죠. zumeist und zunächst 우선되게라고 하는 이제 그 하이데거의 일상성을 대표하는 이야기인데요. 이것은 이제 그들, 다스만이라고 하죠. 그들의 비본래적인 실존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이건 뭐 앞에서 우리가 많이 이야기했죠. 근데 현존재가 역사적인데, 이제 이런 그 비본래적인 실존의 역사성, 이런 부분들을 좀 극복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본래적인 역사성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하이데거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비본래적인 역사성도 있죠. 근데 이제 그 현존재만 역사적인 것이 아니라 세계도 역사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현존재와 더불어서 세계 내부적인 것들, 손안의 것들과 눈앞의 것도 역사와 연관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계 내부적인 존재자도 역사적이고 이를 이제 세계 역사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세계 역사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는 세계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세계 내부적인 것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벨트 게슈히트라고 하는 세계 역사적인 것을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비본래적인 어떤 이제 형태로 나가는 거죠. 현존재가 자기 자신의 역사를 세계 역사적으로 이해를 하게 되게 될 때, 이것이 바로 이제 그 비본래적 역사 이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속적인 존재 이해가 존재라고 하는 것을 눈앞에 있음으로 이해를 해서 상당히 이렇게 이제 파생적인 것을 본질적인 걸로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근데 세계의 역사적인 것이라는 것도 그런 식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비본래적인 역사, 자신을 세계 역사적으로 이해하게 되는 이런 현존재, 이런 이제 비본래적인 현존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현존재는 비결단성과 비자립성 속에서 있는데요. 이런 현존재 역사를 계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앞에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죽음을 향해 앞질러 달려가 보는 결단성, 이 결단성이 발생하는 것을 역사성이라고 하고요. 어떻게 본래적인 역사성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역사성은 앞질러 달려가 보면서 가능성들의 유산을 나에게 전수하는 일종의 반복이 된다는 거죠. 뭐 비근한 예를 들면 내가 오늘날 우리나라의 위기 상황에서 죽음을 앞질러 달려가 보는 결단성을 결단하게 되면 이 순신장군의 어떤 이제 가능성을 내가 반복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이제 반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나의 운명이 되는 것이죠. 이런 이제 것들이 가능한 것들이 이제 어느 시점이냐 바로 순간의 시점이고요. 그러한 이제 그 자신에 대한 성실성을 요구하는 이러한 이제 그 본래적인 결단성이 있다면 비본래적인 역사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운명의 근원적인 이런 뻗쳐 있음이 이 비본래적인 역사성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런 식의 이제 뻗쳐 있음은 은닉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남아 있는 현실적인 것, 눈앞의 것, 이런 것들을 간직하고 보존하면서 자신들이 역사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자체는 역사학적인 거죠. 그리고 이제 비본래적으로 역사적인 것이죠. 지금 남아있는 현실적인 유물이라든지, 그릇이라든지, 뭐, 무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존하고 연구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춤으로써,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비본래적인 역사성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데거는 본래적인 역사성의 시간성은 앞질러 달려가 보는 반복하는 순간이고요. 어떻게 보면 이러한 비본래적인 역사성에 이제 그 매몰되어 있는 오늘을 탈현재화하고 그들이라고 하는 다스만의 관습으로부터 탈습관화시켜버리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이제 본래적인 역사성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제 76절은 현존재의 역사성에서 유래하는 역사학의 실존론적 근원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하이데거가 이야기하는 일종의 이제 근원에서 파생으로 넘어가게 되는 과정을 볼 수가 있죠. 우선적으로 가장 근원적으로 시간성이 있었던 것이죠. 시간성에서 현존재의 역사성이 유래했습니다. 이 역사성에서 결국에는 역사학이 유래한다는 것이죠. 하이데거는 지금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결국 역사학의 근원은 바로 역사성에 있고 역사성은 시간성에서 유래했다는 이야기를 여기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역사학의 실존론적인 근원은 결국에 역사성이고 역사성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성이 있을 때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역사학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가 열어 밝혀져 있어야지 가능한 것이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될 때 이제 그 과거를 주제화해 가지고 역사학이라고 하는 것을 학문이라고 하는 것을 펼쳐나가고 있는데요. 사실 과거의 주제화가 가능하려면 하이데거적 입장에서는 기제에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제가 열려 있어야지 결국에는 과거의 주제화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역사학의 자료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때 결국에는 역사학자의 실존론적인 역사성을 전제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역사학이라고 하는 것은 현존재의 역사성에 근거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역사학의 진정한 주제는 본래적인 역사성, 본래적인 역사성. 앞에서 얘기했죠. 죽음으로 앞질러 달려가 보면서 그래서 이제 반복하는 순간이라고 할 때 이제 이 본래적인 역사성,
그리고 그 반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반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현 존재를 그가 존재해온, 기재해온 본래적인 가능성에서 이해할 때 이 반복이 결국에는 이해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역사학이라고 하는 것의 출발점을 한번 되짚어 보는데요. 역사학은 사실은 그 출발을 현재나 오늘에서 취해가지고 거슬러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재와 과거의 대화 같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역사학의 여러 밝힘도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바로 도래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도래.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앞질러 달려가 보는 결단성. 결국에는 이제 그 역사라고 하는 것도 도래로부터 이제 시간화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래적인 차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학의 중심 주제를 하이데거는 뭐라 말하냐면 거기에 존재해온 실존의 가능성이 사실은 역사학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역사학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실존적이고 실존론적으로 느껴지는 거죠. 역사 이렇게 하면 우리가 보통은 이제 과거의 것이고 과거에 전수된 것이고 이걸 과학적으로 연구해 가지고 과거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이데거의 역사학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역사학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성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고 역사성은 시간성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고 그리고 매우 실존론적인 차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역사학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도래적인 차원이 중요하고요. 도래와 기재의 차원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기재의 차원 가운데 있었던 실존의 가능성을 탐구하는 것이 바로 역사학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나서 하이데거는 니체를 끌고 옵니다. 니체의 이제 그 글 중에 생에 대한 역사학의 유용성과 해악성에 관해요. 어떤 이제 그 번역은 생에 대한 역사의 공과 이런 이제 그 번역도 했었는데요. 역사라고 하는 것이 생에 유용하고 해로운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니체가 역사학을 이제 세 가지 역사학으로 구분했다는 점을 하이데거는 이제 논의로 끌고 들어옵니다. 기념비적 역사학, 골동품적 역사학, 비판적 역사학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하이데거가 보기에는 니체가 왜 세 가지인지의 필연성과 통일성을 근거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학의 삼중성을 이야기하면서 이미 하이데거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러한 그 역사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삼중성을 근거 짓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이데거가 보기에는 본래적인 역사성이 니체가 말하는 뭐 기념비적 역사, 골통품적 역사, 비판적 역사 이 세 방식의 통일적인 기초가 된다고 봤고요. 그래서 이제 본래적인 역사학의 기초가 시간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역사가 삶에 봉사해야 된다는 거죠. 뭐 하이데거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이런 이제 역사성은 시간성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니체식으로 이렇게 이제 그 표현할 수 있다고 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이데거는 정신과학 이론과 이제 연관해서 역사성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정신과학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이제 이것을 가이스트 비션샤프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가이스트 비션샤프트라고 하는 것은 정신과학인데 이것은 딜타이를 우리가 떠올릴 수밖에 없죠. 딜타이가 말하는 정신과학의 이론도 사실은 이제 실존론적인 측면에 그 근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제 77절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하이데거는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를 했었던 거죠.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러한 내가 펼쳐낸 역사성의 문제는 딜타이 및 요르크 백작의 이념과 연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딜타이는 자연과학과 정신과학을 구분하려 했던 것이죠.
유명한 격언이 있죠. 우리는 자연을 설명하고 정신적 삶을 이해하려고 한다. 특별히 이제 그 하이데거는 딜타이가 뭐 역사성에 대한 탐구라든지 학문에 대한 메타 비판이라든지 정신과학을 수립하려든지 이런 이제 논의를 했지만 하지만 딜타이의 핵심은 이제 삶의 철학에 있었다는 거죠. 레벤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삶 자체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딜타이의 노력이었다고 봤는데요. 이 딜타이의 친구 중에 요르크 백작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요르크 백작이 딜타이의 글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자신이 편지를 보내는데요. 하이데거가 보기에는 요르크 백작이 좀 더 근본적인 부분을 건드린다고 봤던 것 같습니다. 요르크 백작은 딜타이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우리의 공통 관심은 역사성을 이해하자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특별히 이제 요르크 백작의 입장에서는 역사적인 것과 존재적인 것을 구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입장을 개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이데거는 좀 생각이 달랐어요. 요르크의 문제 제기는 원칙적인 근본화를 필요로 한다라고 봤고요. 그래서 존재적인 것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것도 더 근원적인 통일성으로 데려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이데거에게는 존재적인 것과 역사적인 것을 구분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넘어서 가지고 더 큰 의미에서 존재로 넘어가야 되고요. 또 이제 존재와 이제 이런 이제 관련된 것으로 마무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이데거가 설명을 하게 됩니다. 요르크가 역사적인 것이라고 말한 것은 뭐냐면 사실은 현존재적인 것에 해당되고요. 요르크가 존재적이라고 말한 것은 비현존재적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나 하이데거가 보기에는 현존재적인 것도 역사성을 가지고 있고요. 당연히 비현존재적인 것도 역사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 이런 이제 논의의 그 과정을 넘어서서 이 둘을 이렇게 이제 근원적인 통일성으로 데려와서 존재의 문제로 가져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재의 이념은 존재적인 것과 역사적인 것을 포괄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마지막 이야기로 존재적인 것과 역사적인 것의 차이의 문제는 존재 일반의 의미에 대해서 충분히 해명되어야지 정리 작업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하이데거가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 5장이 마무리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하이데거가 지금까지 펼쳤던 논의를 보게 되면 결국에는 이런 이제 그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시간성이었죠. 시간성. 시간성이 모든 것의 바탕이 되고 그리고 이제 현존재를 보게 되니까 시작과 종말 사이에 뻗어 있는데 여기에서 일어나는 것을 생기라고 했었고요. 생기. 이 생기라고 하는 것에서 역사와 역사성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고 여기에서 역사학이 나오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러한 이제 역사성과 이 시간성에 바탕을 두고 있고 역사성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시간성과 연관해서 어떻게 이해가 되었는가 앞질러 달려가 보며 반복하는 순간에서의 이런 이제 결단성 속에서 얘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결단을 하게 될 때 나의 이렇게 이제 전수된 가능성을 반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지점이 이제 역사의 핵심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그 포인트가 되어 있는 거죠. 도래라고 하는 이러한 이제 그 미래적인 차원이 결국에는 이제 역사라고 하는 것을 가장 결정적인 것이고 이것이 이제 과거를 반복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그 입장을 펼쳐나가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고요. 이러한 이제 실존론적이고 존재론적인 사고 속에서 뭐 니체의 역사관도 한번 돌아보고 딜타의 역사관도 한번 돌아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니체의 역사의 어떤 이제 분류들은 사실은 하이데거가 보기에는
자신의 이제 이런 그 역사성이라고 하는 것이 니체 논의의 바탕이 될 수 있다고 봤고요. 그리고 이제 딜타이와 요르크 백작이 펼치게 된 그런 이제 역사에 대한 이런 고민이나 문제도 하이데거가 좀 더 자신이 더 근원적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실존론적으로 존재론적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하이데거가 원래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존재와 시간 이전에 이런 이제 딜타이 버전의 존재와 시간을 이렇게 이제 작성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시간 개념이라고 하는 책으로 번역이 돼서 나왔는데요. 이 책이 아주 또 중요한 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존재와 시간의 프로토타입으로서 이런 이제 딜타이의 어떤 이제 입장이 상당히 이렇게 이제 두드러지게 이렇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그러한 이제 존재와 시간 버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제 보고 있는 이런 이제 현재의 존재와 시간에서는 이제 이런 역사성이 중요하긴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시간성을 논의하는 가운데서 하나의 자리로서 이렇게 위치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역사성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시간 내재성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면서 존재와 시간 강의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네, 또 긴 강의가 되었는데요. 예, 잘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